5초만 멈춰 보십시오. 만약 매일 아침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식초를 마시고 계신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신장을 망가뜨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신장내과 의사로 25년 동안 일하면서 저는 매우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지만 결국 투석을 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본인이 좋다고 믿었던 것, 즉 식초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식초를 식사에서 매우 익숙한 어떤 것과 함께 드실 경우 신장은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서서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식품업계가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매일 식초를 드시고 계신다면 저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분인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초를 즐겨 사용하십니까? 최근 한국의 여러 건강 프로그램에서 식초는 혈관을 씻는 물처럼 소개되기도 하고 심지어 보조제를 대체하는 것으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물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거나 음식에 듬뿍 뿌려 드시면서 이것이 몸에 좋은 일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신맛은 식욕을 돋워줍니다.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혈액이 깨끗해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식초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분명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마치 오래된 배관에 강한 용액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배관 자체가 안쪽부터 서서히 부식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겁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마시면 무조건 좋다고 믿고 계신 분들께 잠시 멈춰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초 한 잔 잘못된 조합과 함께라면 신장을 과부하된 정수기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가 몇 가지 익숙한 음식과 함께 들어가면 그때 신장은 더 이상 필터가 아닙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 가동되는 공장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찌꺼기는 쌓입니다. 압력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해집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김영수입니다. 서울의 대형병원 신장내과에서 25년 이상 근무해온 의사입니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신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믿었던 것을 잘못 믿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무거운 부분은 심각한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식사도 신중하게 하시지만 결국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들이 묻는 질문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아왔는데 왜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입니까? 식습관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반복됩니다. 식초 매일 사용.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종류로, 잘못된 조합으로 우리는 병이 생긴 후에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이미 주방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건강은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놓인 식초병 안에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그대로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다음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확인하지 않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식초병이 정말 자연 발효 식초인지 아니면 산업 원료로 만들어진 산성 용액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시원하고 약간 신맛이 있어 먹기 쉬운 냉면 한 그릇을 찾게 됩니다. 국물에는 얼음이 둥둥 떠 있습니다. 식초를 한 바퀴 더 두릅니다. 겨자를 조금 찍고 한 번에 들이켜면 몸이 한결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은 매우 실제입니다. 하지만 느낌이 항상 몸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식초를 더한 냉면 한 그릇 그 습관대로 매일 드신다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식초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식초의 신맛은 하나의 착각을 일으키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혀를 둔하게 만듭니다. 국물의 실제 짠맛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다 마신 뒤입니다. 원래는 너무 짜서 버려야 할 한 그릇의 국물을 더 먹기 쉬워졌다는 이유로 끝까지 마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는 김영수 의사에게서 부산의 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3세의 한 운전기사 박 씨라고 하겠습니다. 여름마다 점심이면 오랜 운전 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냉면을 드셨습니다. 단순히 드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초를 2, 3바퀴나 둘러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시원해진다는 생각으로 국물까지 모두 드셨습니다. 그 습관은 여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초가을이 되자 발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점점 꽉 끼었습니다. 소변에는 비누처럼 거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신장 기능은 이미 눈에 띄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한 번의 식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된 하나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느껴지는 냉면 한 그릇. 하지만 그 안에는 3영맴지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의 2배입니다. 보통은 너무 짜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식초가 들어가면 짠맛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다 마시게 됩니다. 그때 신장은 마치 매우 짠 물을 처리해야 하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압력이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걸러야 합니다. 쉴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고농도의 아세트산이 들어있는 공업용 식초까지 더해진다면 마치 더러운 물을 붓는 동시에 세정제를 함께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필터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익숙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 비슷하다. 만약 냉면에 식초를 많이 두르고 국물까지 모두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잠시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보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영상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식탁 위에서 지혜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병상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저는 박 씨의 사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식습관을 조정한 이후 염분을 줄이고 국물을 마시는 습관을 끊고 식초를 줄인 뒤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정수기처럼 필터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한번 마모되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한 끼 식사가 오랫동안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점은 이것입니다.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신장은 가장 힘들게 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신장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견뎌온 장기가 왜 이렇게 빠르게 약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주방에서 바로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종이로 된 커피 필터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얇습니다. 가볍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진한 커피 한 잔을 걸러냅니다. 우리의 신장도 이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필터들이 있습니다. 이를 사구체라고 합니다. 이름은 복잡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작동 방식은 그 커피 필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혈액이 들어옵니다. 노폐물은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깨끗한 부분은 다시 몸으로 돌아가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우리가 60년 넘게 사용해온 것입니다. 교체도 없이, 휴식도 없이, 예비 부품도 없이. 이것은 새 기계가 아닙니다. 수만일 동안 계속 일해온 필터입니다. 만약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에 비유한다면 신장은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는 야간 근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그 필터층은 이미 얇아졌습니다. 조금만 잘못된 압력이 가해져도 찢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식초를 사용하는 방식이 신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사과, 쌀, 보리 등에서 얻은 자연 발효 식초이고 적절하게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작은 숟가락 1스푼, 50ml를 250ml의 따뜻한 물에 타서 식후에 마시고 공복에는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필터에 붙은 기름기를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천천히 작용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아세트산, 구연산과 같은 유기산은 순환이 더 원활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필터가 말 그대로 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공업용 식초, 합성 식초라면 대개 화학 원료에서 만들어진 아세트산을 희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여기에 염분이 많은 식사까지 함께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모시키는 것이 됩니다. 마치 오래된 종이 필터에 끓는 물을 붓고 거기에 날카로운 자갈을 몇 개 더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강한 산이 구조를 약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염분이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이미 얇아진 필터에 그대로 압력이 가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찢어집니다. 필터가 찢어지면 원래는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나 적혈구 같은 것들이 소변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필터에 구멍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커피 필터가 찢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버립니다. 하지만 사구체는 교체할 두 번째가 없습니다. 한 번 손상되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작은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필터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외부의 기계가 대신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의존적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먹어야 좋은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필터를 무심코 손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조금 서늘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위험은 낯선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마지막 한 번의 타격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약해진 필터를 향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 매일 사용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어깨가 뻣뻣합니다. 허리가 쑤십니다. 어떤 날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거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쪽에서는 통증을 견디기 위해 약을 복용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약이 몸에 쌓일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초를 추가로 선택합니다. 식초가 해독을 돕는다, 염증을 줄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약을 복용하고 저녁에는 식초를 마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공복 상태에서 식초를 꿀과 섞어 바로 드시기도 합니다.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좋은 것 더하시 좋은 것 더 좋다라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몸 안에서 만나게 되면 오히려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통제, 특히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과 같은 소염 진통제 계열은 체내에 들어가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필터로 들어가는 물길이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여과 압력은 증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초, 특히 아세트산 농도가 높은 합성 식초라면 마치 부식성이 있는 물이 필터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게 되면 위가 자극을 받아 수축합니다. 몸은 일종의 경보 상태처럼 반응합니다.
혈관은 더욱 수축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관을 조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압력을 높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필터는 두 가지를 모두 견뎌야 합니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최 씨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좋은 것을 두 가지 더하면 몸이 더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한 덧셈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제때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식습관을 조정하고 식초를 중단하고 약을 관리하며 식사를 다시 조절한 뒤 신장 기능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식초 냄새만 맡아도 여전히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신장은 매우 조용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예민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매일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신장에 휴식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약으로 인한 부담을 견디게 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것까지 처리하도록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드시지 않는 분들조차, 매일 냉면을 드시지 않는 분들조차 아직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 번째 형태의 조합이 남아 있습니다.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다고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한때 일상 식탁에서 인삼처럼 찬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경우 신장이 조금만 약해져도 그것은 몸을 흔들리게 하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것이 자녀의 효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몸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믹서기 한 대, 고출력 착즙기 한 대, 자녀가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러 번 당부합니다. 아침마다 채소 갈아서 드시면 혈액이 깨끗해져요. 들으면 타당해 보입니다. 사랑이 담긴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아침 주방에서는 한 잔의 녹색 주스가 만들어집니다. 케일, 바나나, 그리고 흡수를 돕기 위해 식초 2스푼을 더합니다. 약간 쓴맛, 약간 신맛, 마치 몸속을 씻어내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씻어내는 컵이 아닙니다. 신장도 물을 흘려보내면 깨끗해지는 배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최 씨입니다. 평생 일하며 자녀를 키워오신 분입니다. 70세를 넘긴 후 서울에 있는 아들이 새로운 믹서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아침마다 케일이랑 바나나 갈고 식초 조금 넣어서 꾸준히 드시면 건강해요. 그분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케일 한 줌 약 50-70과 적당히 익은 바나나 한 개를 물 200ml와 함께 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초 2스푼 약 10-15ml를 더해 공복 상태에서 마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스스로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달도 채 되지 않아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대처할 틈도 없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은 마치 전기 회로가 고장난 기계처럼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나의 여과 공장과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 바나나와 케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이 많아지고 여과 공장이 약해져 있다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축적됩니다. 마치 주전자 바닥에 석회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시스템 전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때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초, 아세트산과 같은 산 성질을 가진 물질은 주스와 함께 들어가면 컵 안에서 채소와 과일의 세포를 깨뜨리는 것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특히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더 빠르게 방출되고 더 강하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마치 수도 밸브를 최대한으로 열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약해진 배관 상태에서 말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영양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부담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습관들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대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병원 복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더 건강해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의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서는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아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때 멈추기 위함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매일 아침 주스를 갈고 식초를 더해 마시면서 그것이 건강한 길이라고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때 멈추는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응급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몸이 매일 야간 근무를 하듯 버티고 있다면 그것이 좋은 습관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다시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방에 있는 식초를 모두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은 식초가 아닙니다. 식초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식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종류, 잘못된 방식, 잘못된 시기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트에 있는 모든 식초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단순한 신맛일 뿐입니다. 어떤 것은 비로소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마트든 어느 곳이든 들어가 보면 수십 개의 식초병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가격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몸에 사용하는 식초는 반드시 자연 발효 식초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라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병을 들어서 뒷면을 살펴보십시오. 에탄올, 식용 알코올, 합성 아세트산과 같은 표시가 보인다면 다시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자연 식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신맛을 내는 용액일 뿐입니다. 공장에서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화학 반응으로 맛을 만들어냅니다. 겉은 반짝이게 코팅된 배관과 같지만 안은 비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효소도 없습니다. 자연 미네랄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과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실제 과일이나 곡물로 만든 식초입니다. 사과, 쌀, 포도 등 이 재료들을 으깨고 오랜 시간 발효시켜 만듭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빠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라벨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발효 식초, 농축 과일즙, 자연 숙성, 그리고 중요한 점은 과당 시럽, 향료, 추가 알코올과 같은 첨가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 읽기 어렵다면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식초병을 빛에 비춰보십시오. 물이 맑고 투명해서 정수된 물처럼 보인다면 바로 안심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지나치게 여과된 식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수기처럼 좋은 성분까지 함께 걸러낸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닥에 약간의 침전물이 있고 조금 흐릿하며 흔들면 구름처럼 떠다니는 것이 보인다면 많은 분들은 그것을 불순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식초의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초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자연 효소와 아세트산, 젖산과 같은 유기산, 그리고 소량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쪽은 단순히 신맛이 나는 물입니다. 다른 한쪽은 한번 살아있는 과정을 거친 물입니다. 차이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몸에 들어갔을 때 이 자연 발효 식초는 신장이 급하게 일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윤활유처럼 흐름을 더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신장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을 더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나이에는 몸이 실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피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올바른 식초 한 병은 당장 건강을 좋아지게 만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초 한 병은 몸을 매일 조금씩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누운 뒤에야 시장에서의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주방에서 익숙한 도구 하나를 손에 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결국 우리 손으로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자연 발효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몸을 돕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날카로운 칼을 들고도 날의 방향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신장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신장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낸 뒤에야 고치지 않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 번째 원칙, 시간. 절대로 공복에 마시지 마십시오. 하룻밤을 자고 난 뒤의 위는 아직 보호층이 없는 마른 관과 같습니다. 이때 점막은 매우 얇고 매우 민감합니다. 그 상태에서 식초의 산을 바로 넣는다면 물이 없는 관에 강한 용액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바로 느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위 점막이 자극을 받고 수축이 일어납니다. 위가 긴장 상태가 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공장의 입구가 막히면 뒤에 있는 전체 시스템이 압박 속에서 돌아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은 식사 후 약 20분입니다. 이때는 음식이 이미 하나의 완충층을 형성합니다. 식초가 들어가도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몸이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장도 갑작스러운 부담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 비율.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진하게 마시면 효과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을 과부하 상태로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신장은 정수기와 같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하지 갑작스럽고 진한 산의 흐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비율이 있습니다. 식초 1큰술, 약 15ml, 최소 250ml의 따뜻한 물과 희석합니다. 물을 줄이지 마십시오. 식초를 더 넣지 마십시오. 물은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약 40도 정도입니다. 손을 넣었을 때 은은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따뜻한 물은 식초가 고르게 퍼지도록 도와 한 곳에 부담이 쏠리지 않게 합니다. 천천히 마십시오. 작은 한 모금씩 드십시오.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 자연꿀 일자근수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꿀은 하나의 부드러운 완충층처럼 작용하여 따가움을 줄이고 자극을 줄입니다. 세 번째 원칙, 마무리. 이 단계를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마시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식초의 산은 몸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치아 표면에도 남습니다. 그 상태로 오래 두면 치아의 범랑질이 서서히 마모됩니다. 식사가 불편해지고 소화가 약해지고 결국 다시 신장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반복입니다. 마신 후에는 단 한 가지 작은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맑은 물로 이 3번 입을 헹구십시오. 바로 양치하지 마십시오. 단지 깨끗이 헹구십시오.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치아와 소화 기능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하나의 방어막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원칙을 매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며칠이 아니라 오랜 기간입니다. 좋다고 믿었던 습관 때문에 몸이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스스로에게 하나의 문장을 적어보십시오. 단 4글자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사람,
적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댓글을 보면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직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어 위가 약하면 꿀을 조금 더 넣고 더 묽게 마시면 원칙을 피해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분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께서 60세 이후에도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천천히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그 대가는 오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식도 역류가 있는 경우 사용해도 되는가? 제 답변은 분명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경우 이때 식도는 이미 노기승관과 같은 상태입니다. 위산은 이미 위로 올라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간에 괄약근은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단단히 닫히지 않습니다. 이때 아세트산을 포함한 식초가 들어가면 이미 약해진 관에 산성 용액을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화끈거리는 느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점막 자극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끊기 어려운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위를 포기하면서 신장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신장도 작동할 재료를 얻지 못합니다. 증상이 뚜렷하게 있는 분들의 경우 지금 먼저 해야 할 것은 식초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식사에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삶은 양배추, 찐 마얌, 본 식사 전에 드셔서 위에 하나의 완충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안정이 된 뒤에 다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운에 맡기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효과보다 안전을 먼저 선택합니다. 두 번째, 사과 식초를 선택해야 하는가, 흑초를 선택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께서 마트 진열대 앞에서 고민하십니다. 한쪽은 사과 식초입니다. 다른 한쪽은 현미로 만든 흑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과 혈관을 더 많이 신경 쓰는 경우에는 사과 식초가 조금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세트산은 식후 혈당 상승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으로 들어가는 단물의 흐름을 늦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장이 갑작스러운 당의 파도를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현미 흑초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지속적인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 기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초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사과인지 쌀인지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겉색깔만 보고 정수기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봐야 할 것은 안쪽의 필터입니다. 진짜 식초는 반드시 자연 발효 식초여야 합니다. 초모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살아있는 미생물층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단순히 혼합된 산성 용액일 뿐입니다. 그 경우에는 더 이상 몸을 돕는 식품이 아니라 단순한 신맛이 됩니다. 따라서 종류를 고르기 전에 만들어진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발효된 식초라면 사과든 현미든 각각의 가치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목적이라면 사과 식초를 선택하십시오. 기력 회복이 필요하다면 흑초를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항상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잘못 먹으면 신장이 한 번 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많은 의문이 조금은 풀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한 채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식초가 정말로 자연 발효 식초인지 아니면 건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산업적 신맛에 불과한 것인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장에 대해 계속 말씀드린 진짜 이유는 단지 식초를 올바르게 마시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기관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정수공장과 같습니다. 일부가 망가져도 계속 작동하려고 합니다. 과부하가 걸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리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고도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몸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병이 오고 나서야 깨닫지 않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병상에 누운 뒤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눈물은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많은 분들께서 그런 길로 가시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은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경계선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삶과 의존하게 되는 삶 사이의 경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신 직후에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부엌으로 가십시오. 매일 사용하시는 식초병을 들어보십시오.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산업용 식초라면, 합성 식초라면, 자연 발효 과정 없이 단지 10만만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식탁 위에 두지 마십시오. 싱크대 아래로 옮기십시오. 청소용으로 사용하십시오. 부엌은 몸을 기르는 곳입니다. 운을 시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3가지 원칙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가족 중에 자녀가 있다면,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전해주십시오. 적절한 한마디는 누군가가 긴 시간의 고된 길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단체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례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에게는 단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석실에서 몸이 매일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그곳에서 다시 뵙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자신의 부엌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시는 모습으로 뵙고 싶습니다. 잘 드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가족과 함께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 길에 동의하신다면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건강.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작은 한마디이지만 큰 약속입니다. 댓글 아래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남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지혜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병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김영수 의사입니다. 신장을 지키고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